2020년 1월 26일 일요일, 아직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던 때 아내 에이미와 남편 브라이언스는 스위스 취리히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화려한 5성급 호텔에 묵지만 이들의 손에 들린 물건은 허름한 기내용 여행 가방과 출장용 검은색 서류 가방뿐. 호텔방에서 이들은 의사를 기다립니다. 남편은 죽으러 왔고 아내는 그의 죽음을 도우러 왔습니다. 의사는 이 모든 과정을 승인해주기 위해 방문합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날 남편은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떠나고 싶어. 무릎 꿇고 살고 싶진 않아. 라면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내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사흘 뒤 그들은 조력 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의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스스로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남편을 돕는 아내 에이미가 담담하게 기록한 남편의 존엄사 이야기입니다. 안락사라고 불리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정말이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인정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자력으로 생존해 있다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저 추가적인 연명치료만을 하지 않을 뿐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1942년 전 세계 최초로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입니다. 비영리기관 디그니타스는 외국인도 조력자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보고서를 보면 매년 200명 이상 이곳에서 조력자살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존엄사가 합법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9개국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는 10개 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해주고 있고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내에 있는 2개 주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존엄사가 법률로 허용된다고 해도 죽고 싶은 사람이면 아무나 원하는 때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성인이어야 하고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또 환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임이 분명해야 하고 또 환자에게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또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환자에게 고지하고 또 환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존엄사를 곁에서 도와주었다가는 의료진은 살인죄, 가족은 살인 방조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브라이언과 에이미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순탄한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낯선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이 자꾸 무언가를 까먹는 일이 잦아지면서 실수를 계속하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아내에게도 엉뚱한 선물을 하고 모임 약속 날짜도 착각합니다. 결국 신경외과를 찾아가 진단을 받은 결과 조발성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다네요. 진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이언은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죠. 우리는 오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의 간절한 요청으로 아내 에이미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연락합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온갖 어려움 끝에 남편이 죽는데 성공하더라도 아내 자신은 자살 방조죄로 수갑을 찰 수밖에 없었으니 디그니타스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디그니타스에 연락하고 임시 승인 전화를 받기까지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에이미의 표현에 따르면 디그니타스는 시종일관 온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디그니타스는 당사자의 출생 증명서와 치과 진료 기록까지 수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남편이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두 부인인 에이미의 몫이었죠. 곁에서 남편의 조력 자살을 돕는 에이미의 심적 갈등도 심해집니다. 남편이 원했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신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에이미는 오랜 기간 자신들의 케이스를 맡아온 디그니타스의 상담사와 울며 전화 통화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담사는 답합니다. 에이미, 당신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원하는 거니까.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브라이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디그니타스로 향합니다. 디그니타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제든지 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모두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때때마다 반복해 줍니다. 구토 억제제를 마신 브라이언은 미식축구 선수 시절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누워서 아내의 귀국행 비행기 시간까지 물어보며 혼자 돌아갈 아내를 챙겨줍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의사가 준 약을 마시고 눈을 감기 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2019년 있었던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19년 3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택했고 107명의 한국인이 대기 중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웰빙만큼이나 인생의 끝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이 장노년층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력 자살, 즉 존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영상에 나온 브라이언과 에이미 부부의 이야기는 남편이 떠난 후 집에 돌아와 아내가 꼼꼼히 기록한 도서 사랑을 담아에 실린 내용이었음을 밝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